시간의 강물 위 70년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왔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처럼 내 삶도 수많은 풍경과 마주했고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흘러왔다. 이제 황혼역에 앉아 지난 날을 돌아보니 아쉬움과 함께 깊은 깨달음이 물안개처럼 피어오른다. 후회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마다 삶의 진정한 의미가 숨쉬고 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젊은 날에 나는 무엇을 그리도 소홀히 여겼던가. 70대의 문턱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 이야기들을 담담히 풀어내려 한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와 따스하게 감싸 안는다. 문득 스쳐가는 생각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건강이다. 젊음은 영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아래 나는 내 몸을 돌보는 일에 너무나도 무심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과도한 업무와 끝없이 펼쳐진 유흥의 시간들 속에서 나의 몸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건강에 좋다는 의사나 지인들의 충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고 피곤하다는 내 몸의 작은 신호들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무모하고 무지했던 선택들이 오늘의 나를 병약하게 만들었음이 가슴 깊이 사무친다. 젊은 시절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는 말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들렸다. 그저 막연히 건강하겠거니 하는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혀 작은 신체 변화에도 무심하게 지나쳤다. 예를 들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어깨가 결리는 등의 사소한 증상들은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일쑤였다. 병원 문턱은 내가 넘어야 할 높은 장벽처럼 느껴졌고 검진의 필요성을 애써 외면했다. 결국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가짐은 내게 후회라는 쓴 열매를 안겨주었다. 젊었을 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조기에 발견하고 쉽게 치료될 수 있었던 질병들이 이제는 만성적인 고통으로 남아 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의 몸에 귀 기울였다면 지금쯤 나는 훨씬 더 활기차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온다. 운동 부족 또한 큰 아쉬움으로 남는 대목이다. 나는 땀 흘리는 것을 몹시 싫어했고 움직이는 것보다 앉아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선호했다. 걷기나 가벼운 조깅조차 귀찮아하며 늘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하루를 보냈다. 운동은 젊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 들어서 해야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결과 노년의 활력은 일찌감치 사라져버렸고 뻣뻣하게 굳어버린 몸은 나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만약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젊은 시절부터 들였다면 지금의 나는 훨씬 더 생기 넘치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건강 다음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이다. 삶의 여정 속에서 나는 수많은 인연들과 스쳐 지나갔지만 그 소중함과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젊음이라는 핑계로 바쁘다는 이유로 많은 소중한 관계들을 소홀히 여겼다. 당시에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가족과의 대화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성취나 일에 더 가치를 두었다. 나이 들어 홀로 남겨진 지금 텅 비어버린 마음은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을 끝없이 되짚어보게 한다. 가족과의 소통은 특히나 내게 큰 후회와 아픔으로 남는다. 한창 일에 몰두하여 정신없이 바빴던 시절 나는 가족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진정한 관심을 할애하지 못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재롱을 함께 즐기기보다 퇴근 후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거나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건성으로 대답하며 피곤함을 내비치기 일쑤였다. 돌이켜보니 그때의 아이들은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고 아내는 나와 함께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옆자리에 앉아있다. 그때 그 소중한 시간들을 조금만 더 아끼고 소통했더라면 우리의 추억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따뜻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밀려온다.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그러하다. 학창 시절의 뜨거웠던 우정과 사회, 초년생 시절에 끈끈했던 동료애는 현실의 각박한 벽 앞에서 하나둘씩 시들해져 갔다.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기를 반복하던 관계는 어느 순간 완전히 끊겨버렸다. 이제는 그들의 소식을 듣기도 어렵고 옛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도 몇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이다. 인생의 황혼역에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은 젊은 날의 나의 무관심과 소홀함이 만들어낸 쓸쓸한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소홀했던 과거는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아픈 기억이 되었다. 젊었을 때는 배우자의 존재가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겨졌다. 마치 공기처럼 늘 곁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은퇴 후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오직 배우자뿐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때서야 젊은 시절 그녀에게 무심코 던졌던 차가운 말들, 상처 주었던 행동들이 아프게 다가왔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한 번 더 건넸더라면
우리의 삶은 좀 더 따뜻하고 행복했을 것이라는 후회가 가슴을 저민다. 이제야 나는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었다. 또한 나의 꿈을 향한 도전이나 자기 개발,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후회도 적지 않다. 젊은 시절 나는 나의 꿈을 너무나 쉽게 포기했다. 현실이라는 이름의 높은 벽 앞에서 나는 용기를 내어 맞서기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택하여 안주하는 삶을 선택했다.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미련과 함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조금만 더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훨씬 더 만족스럽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에 잠기곤 한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다가 영영 놓쳐버린 기회들은 셀 수 없이 많다.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다음에 시간이 나면 꼭 해봐야지라는 안일한 말들로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 다음에는 안타깝게도 영원히 오지 않았다. 꿈꿔왔던 해외여행도, 배우고 싶었던 악기 연주도, 도전하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도 모두 미루기만 했다. 지금에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몸도 마음도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다. 그때 그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삶에 뛰어들었다면 나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풍성한 색으로 물들었을 것이라는 후회가 깊다. 자신의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지 못한 것 또한 큰 후회로 남는다. 나에게도 분명 숨겨진 재능이 있었을 텐데 나는 그것을 찾아내고 갈고 닦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숨겨둔 채 그저 평범하게 늙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외면하고 차단했다. 다친 마음은 결국 나를 더욱 고립시키고 세상과의 단절을 초래했다. 정신적, 내면적인 후회 역시 내 삶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마음속 상처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오랜 시간 묵혀둔 채 살아왔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끈질기게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이 지금의 나를 더욱 무겁게 짓누른다.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했더라면 나의 삶은 한결 더 가볍고 평화로웠을 것이다.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던 것도 내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쑥스러움과 체면이라는 덧없는 감정 뒤에 숨어 나는 진심을 표현하는 것에 너무나 인색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사랑스러운 자식들에게, 그리고 소중한 친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 이제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내 곁에 없는 경우도 많아 전하지 못한 말들이 영원히 내 마음속에 아쉬움으로 묻혀버렸다.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소중한 이들에게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충분히 즐기지 못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나는 현재의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잊고 살았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지금을 놓쳐버렸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유일한 선물임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결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이 모든 후회들이 내게 주는 심오한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시간의 소중함이다. 매일 뜨는 해는 다시 볼 수 없는 선물이며 흘러가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원이다. 찰나의 순간들을 아끼고 매일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보내야 한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며 불안해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셋째, 관계에 투자해야 한다. 물질적인 부는 언젠가 사라지거나 빛을 잃겠지만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진실된 관계는 영원히 남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가족과 친구, 배우자에게 사랑과 관심을 아끼지 말고 진심으로 소통하고 교감해야 한다. 넷째, 용서와 마음의 휴식이다. 자신을 위해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과 평화로운 영혼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다섯째,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야 한다. 내가 겪은 쓰디쓴 후회와 뒤늦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귀한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 나의 작은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길일 것이다. 70대의 문턱에서 바라본 삶은 후회로 점철된 어두운 길이 아니라 빛나는 깨달음으로 가득 찬 잔잔한 강물이었다.
후회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귀한 가르침과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제는 지난 날의 아쉬움과 실수를 발판 삼아 남은 시간들을 후회 없이 그리고 더욱 의미 있게 채워나가려 한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이 교감하며 세상에 나의 작은 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려 한다. 그렇게 나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마무리할 것이다. 어쩌면 후회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자 귀한 선물일지도 모른다.